시장은 낙폭을 키워가고 있지만 이런 장에서도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있습니다. 에코에너지입니다. 전력난 우려가 커지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자원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강세입니다. 다음은 대동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대동의 흐름도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자, 주가 한번 볼까요? 먼저 에코에너지입니다. 오늘 장에서 3.7% 상승세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동, 전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 장중에 7% 급등한 이후 하락 반전한 상황인데 변동성이 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김종현의 신고신저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종목은 쌍용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동차주들의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쌍용차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 세워드릴게요. 김종현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너무 안 좋아요. 그래도 이 쌍용차의 움직임은 오늘장에서도 물론 함께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의 흐름은 탄력적이었거든요.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제 구조조정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주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익 측면에서 보면 언제쯤 흑자전환을 할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최근 적자폭을 꾸준하게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동반해서 유입되고 있는 점. 물론 이 외국인들 수급에는 마인드라의 지분율이 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외국인 수급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최근 유입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자동차 시장의 분위기가 SUV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승용차보다는 아웃도어 활동이 높아지면서 모멘텀적으로도 미국 시장에서도 픽업 트럭과 SUV의 판매량이 가장 많고요. 국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신차 개념으로 내놓은 코란도 트리스모라고 하는 그런 이 제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등 아웃도어 증가에 따른 SUV의 선호 현상이 최근 쌍용차 주가 반등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가 활동을 중시하는 삶을 사는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서 SUV 차량에 대한 그 판매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쌍용차의 주가를 회복하는 데 일정 부분 이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모멘텀을 갖고 쌍용차의 주가가 점점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주주인 마인드라 의지가 과거 이 상하이 자동차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점이죠.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5천억 가량을 지분 투자를 해놓고 난 이후에도 추가적인 이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통해서 신차 개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용차가 기존에 이제 상하이 자동차가 있을 때 연구했던 것은 아반떼급의 승용차였지만 지금 마인드라 중심으로 새롭게 연구에 들어가고 있는 신차는 CUV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가 SUV 개념으로 가되 도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들. 네. 상대적으로 이제 차의 배기량은 작지만 힘이나 차의 퍼포먼스는 낮지 않은 그런 차에 대해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트렌드에 맞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좀 주의할 만한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그동안 이제 무급휴직자들이 본격적으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의 증가 요인은 우리가 좀 감당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그동안 신차가 없었던 상황에서 신차 개발 비용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비용적인 증가 요인 때문에 흑자 전환이 생각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이제 업계 쪽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구간에서는 강세 요인들도 충분히 있지만 약세 요인들도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 쌍용차에도 호재성 이슈 그리고 우려할 만한 그런 이슈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덜어내는 게 좋을까요? 낮은 가격에서 하신 분이라면 현재의 가격에서는 버텨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보기에 이제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거나 아니면 주변 여건들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호황제 요인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근데 호재성 요인이 그동안 주가에 일방적으로 반영되었다면 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발표될수록 악재 요인의 부각 가능성, 즉 흑자 전환을 빠르면 올 2분기부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연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 국내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도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인 회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국면이거든요. 내수 시장에서 해외 브랜드는 괜찮은 모습이지만 국내 브랜드들은 여전히 좀 침체 양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제 블로그들의 평가를 보면 쌍용차의 신차라고 볼 수 있는 코란도 트리스모에 대해서도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의 장기 투자 관점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는 악재 요인을 고려한 다소 보수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쌍용차 오늘은 점검을 하면서 어떤 요인들 투자 포인트로 점검하면 좋을지 살펴봤습니다.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렸어요. 김종일 연구위원과 함께한 신고 신저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